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네, 강한 모습이 간밤 확인이 됐는데요. 네. 아직까지 올 들어서 이 다우존스 지수가 2거래 연속 하락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장 마감 상황 현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한글로벌의 김선영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오늘 3대 지수 모두 모습이 강했습니다. 마감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됐습니다. 어제 유럽은행권에 대한 우려로 인해 위축됐던 투자 심리가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 소식이 안정을 찾으면서 3대 지수가 모두 강한 랠리를 보였는데요. S&P 500 지수가 지난 2007년 10월 i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기록 갱신에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지난 1월 미국 대도시의 주택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6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는 소식이 증시 호재였습니다. 증시가 가장 신뢰하는 케이스실러와 S&P가 공동 조사한 바에 따르면 1월 중 미국 20개 대도시의 주택가격은 전달 대비로는 1%, 전년 동기 대비로는 8.1%가 크게 올라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주택 경기 회복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함께 내구재 주문 증가 역시 증시 상승에 일조를 했는데요. 상무부는 지난 2월 미국 내 내구재 주문이 전달 대비 5.7%가 증가했다고 발표했고 이것은 전망치였던 3.8%를 상회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EU 관련 뉴스도 오늘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어제 유로그룹의 의장의 예금 손실 부담 관련 뉴스가 증시에 악재가 되었던 가운데 오늘은 EU 관계자들이 이에 대해 진화에 나선 것이 증시에 안정감을 줬습니다. ECB 전무이사는 키프로스는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분석을 했고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도 키프로스 케이스가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에너지와 제약, 바이오, 항공사, 디스크 드라이브, 신용카드 등이 상승한 반면 금광업종과 주택건설업, 어페럴, 그리고 소매업종이 하락했고 오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역시 어제보다 하락해 1.91%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슈와 특징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드 자동차의 CEO가 일본의 저금리 정책에 대해서 비난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예, 최근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 포드 자동차의 앨런 모렐리 CEO가 쓴소리를 했습니다. 모렐리 CEO는 블룸버그 TV에 가진 인터뷰에서 각국이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글로벌 무역 시스템 속에 있는 모든 국가들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면서 일본의 저금리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엔화 약세로 일본 업체들의 경쟁력이 그는 엔화 약세로 일본 업체들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한편 아베 신조 총리가 취임한 지난해 11월 이후 엔화 가치는 15% 이상 하락했고 이로 인해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 시장에서 한 대당 평균 5,700달러의 이득을 보고 있다고 전미 자동차 정책위원회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증권사 퍼시픽 크레스트가 목표 주가를 225달러로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에 온라인 DVD 대여업체 넷플릭스의 주가가 6% 상승했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벅셔 해서웨이가 지난 2008년 9월 금융위기 당시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지원하면서 지급받았던 워렌트를 행사해 총 9%를 보유하게 돼 10대 대주주에 올랐다는 소식에 벅셔 해서웨이가 1% 상승했고 골드만삭스는 0.3% 올랐습니다. 대형 제약업체 존슨앤존슨은 증권사 UBS가 목표 주가를 85달러로 높이는 등 매수 추천을 내어놓은 데 따라 1.5% 오르면서 오늘 다우지수 상승에 큰 역할을 담당했고 미국 3위의 무선통신사 T-모빌은 2년 약정제를 폐지하고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곧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뉴스로 T-모빌의 모회사인 도이치텔레콤의 주가는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원유와 천연가스 업체 캐벗 오일은 증권사 스티플 니콜라스가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0.3% 상승했고 마지막으로 아동 의류 판매 업체인 칠드런스 플레이스는 증시 전망을 하회한 분기 실적에 3% 하락했습니다. 네, 이어서 경제 지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발표된 지표들 혼조 양상이었는데요. 신규 주택 판매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예, 오늘 장중 발표된 두 가지의 지표들은 전망치에 다소 미치지 못했습니다. 먼저 상무부에 따르면 2월의 신규 주택 판매가 전달 대비 4.6%가 감소한 41만 1천 채를 기록해 전망치였던 42만 6천 건을 하회하면서 판매 모멘텀이 다소 감소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북동부 지역에서 13.3%의 감소세를 보였고 남부에서 9.7%, 서부에서는 2.1%가 각각 감소했지만 중서부 지역에서는 13.7%가 증가하면서 대조를 보였습니다. 한편 지난달 신규 주택 판매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9%가 올라 24만 6,8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3월 들어서 소비자 신뢰지수 다소 악화됐습니다. 민간 경제기관인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3월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59.7을 기록해 전망치였던 68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의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향후 소비경제 회복 속도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부동산 중개인협회의 2월 잠정주택 판매를 시작으로 주간 몰기지 신청 지수와 원유 재고가 발표되며 실적 발표 일정을 보면 남성 의류 판매업체 조세이뱅크, 의류업체인 PVH, 소프트웨어사 레드햇, 그리고 시멘트 생산업체인 텍사스 인더스트리가 각각 실적을 내어놓게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김선형입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한글로벌의 김선영 연구원과 함께 뉴욕장 마감 상황 살펴보셨습니다.